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살면서 그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야 그 말이 왜 그렇게 깊고 무거운지 알겠더군요. 한순간 욱해서 던진 말 한마디, 그게 가족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수십 년 된 친구와도 등을 돌리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그저 내가 맞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속이 답답하다고 억울하다고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게 솔직한 거라 믿었죠. 하지만 진짜 솔직함은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큰 소리로 다퉜던 일이 떠오릅니다.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그 뒤로는 자주 모이지 않게 되었죠. 그 일 이후로 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기보단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우리 같은 중년 이후의 시간에 더 필요하다는 것.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0대가 넘고 나서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웃고 쉽게 싸우던 시절은 지나고 이제는 한마디 말에도 한 번의 표정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건 나이가 들어서 어른스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관계가 말 한마디, 감정 하나 때문에 멀어지는 걸 직접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예전엔 화가 나면 참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면 바로 말했고 가족이든 친구든 감정을 꾹 눌러두는 게 더 불편했습니다. 그게 내 성격이라고 내가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감정이 실리면 독이 된다는 걸. 그리고 관계는 누가 맞느냐보다는 누가 여유를 가지느냐에 따라 더 오래, 더 편하게 이어진다는 걸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일과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남는 건 결국 가족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인생 자체가 외로워지더군요. 감정 하나에 흔들려 남편과 며칠을 말없이 지낸 적도 있고 사소한 오해로 친구와 서먹해져서 몇 년을 서로 연락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계속 외롭고 계속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시작했죠. 말을 줄이는 연습, 반응을 늦추는 습관,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요. 놀랍게도 조금씩 실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싸움이 줄었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 내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감정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을 위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미 멀어진 관계를 붙잡고 싶을지도요. 그리고 누군가는 스스로의 감정에 너무 지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6가지의 작은 연습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 보면 분명 내 안의 감정도 내 바깥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숨 고르기 3초의 기술. 말은 빠를수록 상처가 되고 느릴수록 품격이 됩니다. 며칠 전 일이에요.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돌리고 있더군요. 싱크대엔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 아무 말도 없고요.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여보 나만 집안일 하는 거 아니잖아. 이 정도면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을 툭 내뱉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일했어. 당신만 힘든 거 아니잖아. 그 말에 저도 바로 받아쳤죠. 그럼 나보고 혼자 다 하란 말이야. 당신은 왜 늘 저렇게 말해? 그날 저녁은 결국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밥도 맛이 없고 마음도 씁쓸했죠. 그런데 그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꺼내기 전에 단 3초만 멈췄다면 어땠을까? 3초. 숨 한번 천천히 쉬고 내 감정을 스스로 들여다봤다면. 나 오늘 좀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말을 꺼낼 수도 있었겠죠. 그랬다면 남편도 저렇게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감정이 앞서는 말 한마디는 벽을 만들고 여유 있는 말 한마디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요즘 저는 이걸 숨고르기 3초의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그 3초가 감정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막아주고 더 지혜로운 말을 선택하게 해줘요. 누구에게나 감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죠. 숨 고르기 3초,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그 3초가 내 삶을 훨씬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나는 지금 뭐가 불편한 걸까? 를 먼저 물어보세요. 예전에는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짜증나, 왜 저래, 화를 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감정이 너무 자주 폭발하는 제 자신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직장에서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도 항상 뭔가 터지듯이 반응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 그날도 남편이 무심한 말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아직도 청소 안 했어? 별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 마음이 확 상했죠. 예전 같았으면 바로 말다툼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봤어요. 나는 지금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었는데 외면당한 기분이야. 그 순간 신기하게도 화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이 화가 아니라 서운함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실마리도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나는 지금 서운하고 지쳐 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스스로 말로 꺼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한 발 물러나고 생각할 틈이 생깁니다. 이 연습은 정말 단순하지만 관계에도 내 자신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이에요. 이제는 남편이나 자녀가 무심한 말을 해도 속으로 먼저 묻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답을 찾아요. 그 답이 보이면 말도 다투듯 하지 않고 마음을 말하듯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거리를 두는 습관. 가까운 사람일수록 심리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제일 날카로워질까? 남편, 자녀, 시댁 식구, 오랜 친구들. 정말 오래된 관계이고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정작 제일 많이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특히 남편과는 말 한마디에 울컥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그걸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해? 이제 좀 그만 좀 해. 이런 말들이 저를 한순간에 싸늘하게 만들곤 했죠. 그런데 언젠가 친한 지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사이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오래 간다니까.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너무 가까워지면 상대의 사소한 말도 크게 들리고 의도 없는 행동도 상처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습관을요. 남편이 날카로운 말을 하면 바로 반응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지쳐 있는 거야. 이 말을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그리고 때론 대화 자체를 미뤄요. 감정이 격할 땐 한 발짝 물러나 침묵하는 것도 지혜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자녀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바로 잔소리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그 아이의 상황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려 해요. 거리를 둔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을 섞지 않으니 말이 더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이 더 따뜻해져요. 우리가 손으로 꽃을 너무 세게 쥐면 꽃이 망가지듯 사람 사이도 너무 꽉 잡으면 관계가 상처를 입습니다. 적당한 거리, 감정을 쏟아붓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사람은 더 오래 머물 수 있어요. 네 번째, 사람보다 상황을 먼저 보자.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불편한 거였어요. 예전엔 누군가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 자체가 미워졌어요.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민감해지고 속으로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마음이 다치곤 했죠. 그런데 나이 들고 나서야 알게 된 게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상황이 힘들었던 거더라고요. 한 번은 이랬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말도 없이 무뚝뚝하게 굴길래 저 혼자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자꾸 이렇게 차갑게 대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결국 저녁 무렵에 제가 먼저 툭 쏘아붙였어요.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회사에서 일이 안 풀려서 그래. 나도 스트레스 많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나만 생각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 누군가가 미워지려고 할 땐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먼저 보자고. 예를 들어 자녀가 짜증을 낸다, 얘가 예민한 애가 아니라 얘가 요즘 학교에서 뭔가 힘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요.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간섭하실 때도 왜 저렇게 또 참견을 해? 가 아니라 요즘 외로우신가 보다. 그래서 더 말이 많으신가? 이렇게 시선을 바꿔봅니다. 상황을 먼저 보면 마음이 한결 가라앉아요. 상대에 대한 미움도 덜해지고 내 감정도 함부로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 관계가 더 무겁고 더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럴수록 사람을 탓하기보다 상황을 살펴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그 시선이 결국 관계를 지키고 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지혜가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나만의 감정 해소법 만들기.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나만의 방식으로 흘려보내세요. 사실 중년이 되면 참아야 할 일도 말하지 못하고 삼켜야 할 감정도 많아집니다. 가정 안에서는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늘 누군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 내 감정은 점점 뒷전이 되고 쌓이고 쌓인 감정은 어느 날 예고 없이 터지게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가족을 위해 참다가 어느 날 남편이 건넨 무심한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도 있었고요. 괜히 아이에게 목소리를 높인 날은 밤마다 마음이 무겁고 미안해서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나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겠구나. 그게 꼭 거창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하루 20분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조용히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동네를 걷는 그 시간이 마치 내 감정을 정리하는 속마음 정리함 같았죠.
또 한 가지, 요즘은 감정이 복잡할 때 글을 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꺼내는 거예요. 오늘은 속상했다.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쓰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볍고 정리돼요. 어떤 분은 뜨개질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 어떤 분은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갖기도 하세요. 중요한 건 말로 터뜨리기 전에 내 감정을 내가 먼저 만져주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풀어내야 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을 잘 흘려보낸 날은 가족과의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무슨 일이 생겨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내 감정을 내가 먼저 다독일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의 습관이에요. 6번째, 하루 1분 감정 기록하기. 하루를 돌아보는 작은 습관이 감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밤에 누웠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마음이 참 많이 흔들렸구나. 아이의 말 한마디, 남편의 무심한 표정, 누군가의 툭 던진 말. 그냥 지나가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꼭 남아 있었던 것들. 예전엔 이런 감정을 그냥 내일이면 잊히겠지 하고 넘겼는데, 그러면 다음날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이 2배, 3배로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하루에 딱 1분 감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에요. 그저 오늘 내 마음을 흔든 일이 뭔지만 적는 거예요. 남편이 핸드폰만 보고 있어서 서운했다. 아이에게 말할 때 너무 짜증을 냈다. 미안했다. 마트에서 누군가 퉁명스럽게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 이렇게 단순하게라도 적고 나면 아, 내가 오늘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 작은 기록이 반복되다 보면 내 감정의 패턴이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 가장 민감한가, 어떤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지는가. 이걸 알게 되면 다음부터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조금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요. 그 흐름을 매일 잠깐 들여다보는 습관만으로도 삶이 훨씬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록은 나만의 감정 일기장이자 마음의 거울이 되어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죠. 하루 1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내 하루, 내 감정,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예전엔 싸움이 잦았어요. 특히 남편과는 말 한마디가 불씨가 돼서 끝도 없이 서로의 감정을 후벼 팠죠. 그런데 요즘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면서부터 싸움은 줄고 대화가 늘었습니다. 화를 내기보단 한 번 더 생각하고 쏘아붙이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기니 상대도 편하게 말문을 열더군요. 무너질 뻔했던 관계들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친구 자녀와의 거리, 심지어 서운함만 가득했던 시댁과의 관계까지도요. 예전엔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내 감정은 이해받지 못하지? 이런 억울함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잘 다스리면 결국 모든 관계가 더 편안해진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억지로 눌러 참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내가 먼저 알아주고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꺼내는 힘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저 자신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사람들 사이에서 늘 눈치를 보고 내가 불편하면 어쩌나, 서운하게 들리면 어쩌나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한결 가볍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말보다 존재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봐줍니다.
그건 단순히 좋은 성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중년 이후 진짜 품격은 외모나 말솜씨가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드러난다는 것, 그걸 몸으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엔 말 잘하는 사람이 멋져 보였어요. 상대방을 이기듯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속이 시원했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진짜 멋진 사람은 말보다 반응이 부드러운 사람이더라고요. 상대가 조금 날카롭게 나와도 그 말에 같이 상처 내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오랜 관계를 남기고 신뢰를 얻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을 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누군가와 싸우며 감정에 휘둘리는 하루를 보내기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나를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을 더 잘 이해하려는 연습이에요. 그렇게 여유를 갖게 되면 내가 먼저 부드러워지고 세상이 조금 더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내 곁에 오래 머무릅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6가지 방법은 사실 특별하거나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저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의 반복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내 인생의 관계를 그리고 내 마음의 평온함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3초 말하기 전에 잠시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내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 순간 이미 당신은 여유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